한국인 10명 중 9명이 밥 먹고 바로 이것 합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뇌졸중을 부릅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15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어지러움 참고 부지런히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밥 먹고 바로 눕는 것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70세가 넘으셨다면 오늘부터 딱 3일만 이렇게 하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분이 계십니다. 71세 전곡순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은 평생을 새벽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셨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한순간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부지런함의 표본이라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어르신 스스로도 그 성실함을 훈장처럼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반년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국밥 한 그릇을 드시면 갑자기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머리가 핑 도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떨어졌나 보다 하셨습니다. 고기도 더 챙겨 드시고 영양제도 사 드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나중에는 밥만 먹고 나면 몸이 청음만큼 무거워졌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아예 자리에 주저앉아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말씀도 못하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봐도 빈혈도 없고 혈압도 정상이라는 말만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밥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해지십니까? 아니면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십니까?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뇌가 굶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제가 어르신을 만났을 때 저는 단번에 원인을 알았습니다. 이건 뇌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구조 신호였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야기는 3가지입니다. 첫째, 왜 밥을 먹고 바로 누워야 하는지. 둘째, 잠잘 때 어떤 자세가 뇌를 살리는지. 셋째, 앉을 때 1cm만 바꾸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댓글에 뇌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정보를 더 많은 분께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은 설거지가 아닙니다. 산책도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 20분 동안 눕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밥 먹고 바로 눕는 것이야말로 뇌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는 몸무게의 단 2%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장기가 전체 산소의 20%를 혼자 씁니다. 고급 연료를 엄청나게 잡아먹는 VIP 장기인 셈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고층 아파트 지하에 있는 물펌프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뇌는 가장 꼭대기층인 10층 펜트하우스입니다. 지하 펌프가 10층까지 물을 올리려면 엄청난 압력이 필요하겠죠? 우리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력을 거슬러 피를 머리끝까지 올리는 것은 고된 노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위장과 소장이 음식을 분해하려면 엄청난 혈액이 필요합니다. 이때 우리 몸의 혈액관리자는 결단을 내립니다. 지금 소화가 급하니까 다른 데 가는 피를 위장으로 몰아주자. 이때 가장 먼저 피를 뺏기는 곳이 바로 뇌입니다. 안 그래도 중력 때문에 피를 올리기 힘든데 위장에서 피를 다 가져갑니다. 펜트하우스인 뇌에는 물 공급이 끊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식후 뇌혈류 저하의 실체입니다. 대한신경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 식후 뇌혈류가 평균 15에서 25% 감소합니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요. 뇌졸중 직전 환자의 혈류 감소율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밥 먹고 머리가 멍해지는 것. 이것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뇌가 산소 부족으로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전곡순 어르신은 뇌가 굶고 있는데도 억지로 몸을 움직여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결국 만성 뇌혈류 저하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몸을 수평으로 눕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하 펌프가 10층까지 물을 쏠 필요가 없어집니다. 심장과 뇌가 같은 높이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펌프는 옆으로 물을 흘려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10분의 1의 힘만 들여도 뇌로 피가 콸콸 쏟아집니다. 뇌세포가 비로소 신선한 산소를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첫 번째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식후 20분 눕기.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럼 두 번째 비결로 넘어가겠습니다. 옥순 어르신도 제 설명을 듣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르신은 평생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가 된다는 말을 들으셨거든요. 게으른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어지러움을 참고 시장 바닥을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 부지런함이 오히려 뇌를 말려 죽이고 있었던 셈입니다. 어르신은 제 처방대로 식사 후 딱 20분간 눕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토록 괴롭히던 식후 어지럼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어서요. 여러분 중에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도 계시죠? 그런 분들이 완전히 평평하게 누우면 위산이 식도를 타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쿠션이나 베개를 등 뒤에 받치십시오. 상체를 약 15도에서 20도 정도만 살짝 올리시면 됩니다. 이 정도 각도면 위산 역류는 막으면서 뇌 혈류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식후 20분 눕기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뇌를 지키는 가장 고귀한 휴식입니다. 뇌가 충분히 영양을 공급받아야 치매도 예방하고 인지 기능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비결인 식후 눕기가 급한 불을 끄는 응급처치였다면 이제 말씀드릴 두 번째는 근본적인 치료법입니다. 여러분의 잠자리 습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두 번째 비결은 만세 수면법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잠을 잘 때 양팔을 가슴 위쪽으로 살짝 올리고 주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혈관을 집안의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돌아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도관이 막히면 물이 안 나오듯이 정맥이 눌리면 피가 심장으로 못 돌아옵니다. 나이가 들면 가슴 주변 근육이 굳고 흉곽이 좁아집니다. 팔을 아래로 내리고 자면 가슴이 움츠러듭니다. 그 안을 지나는 큰 정맥들이 압박을 받습니다. 피가 심장으로 돌아가는 길이 좁아지는 거죠. 심장이 신선한 피를 뇌로 보낼 수 없게 됩니다. 이때 팔을 가슴 위로 살짝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움츠러들었던 가슴이 확 펴집니다. 갈비뼈 사이 공간이 넓어집니다. 폐는 더 깊은 숨을 쉽니다. 심장으로 들어오는 대정맥의 통로가 활짝 열립니다. 정맥혈이 심장으로 콸콸 쏟아져 들어옵니다. 심장은 비로소 충분한 피를 뇌로 보낼 준비를 마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너무 높게 쭉 뻗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깨 관절이 아프고 팔이 저릴 수 있습니다. 팔꿈치를 편안하게 구부리십시오. 손이 어깨나 가슴 주변에 살짝 얹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옥순 어르신도 처음에는 어색하셨습니다. 자꾸 팔이 내려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딱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자고 일어났을 때 머리가 안개 거친 듯이 맑아요. 여러분도 딱 3일만 해보십시오. 그 차이를 온몸으로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두 가지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식후 20분 눕기. 둘째, 만세 수면법.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비결은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의자 끝까지 깊숙이 밀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어떻게 앉으십니까? 소파 끝에 걸터 앉으십니까? 아니면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고 앉으십니까?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지금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그 자세가 바로 자율신경을 짓밟고 뇌를 굶기는 주범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을 생각해 보십시오. 목은 단순히 머리를 지탱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뇌에서 온몸으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지나가는 핵심 고속도로입니다. 특히 혈관을 조절하고 심장 박동을 관리하는 자율신경이 목뼈 사이를 지나갑니다. 엉덩이를 끝까지 밀어넣지 않으면 골반이 뒤로 눕습니다. 골반이 누우면 허리가 굽습니다. 그 보상작용으로 목이 앞으로 툭 튀어나옵니다. 바로 거북목이 됩니다. 목이 거북이처럼 앞으로 빠지고 목뼈가 일자로 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고속도로에 거대한 바위가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신경이 눌리고 비틀어집니다. 신호 전달이 엉망이 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지면 우리 몸은 혈압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밥을 먹어서 피가 위장으로 쏠릴 때
자율신경이 즉각 반응해야 합니다. 혈관을 조여서 혈압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 능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목뼈가 일자로 펴진 사람은 정상인보다 자율신경 기능이 평균 35%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콩나물 국밥 값보다 싼 우유 한 잔 값의 차이입니다. 35%가 얼마나 큰 차이냐면요. 자율신경 기능이 35% 떨어지면 식후 저혈압 발생 위험이 2.8배 높아집니다. 전곡순 어르신이 겪었던 식후 어지럼증의 진짜 배후는 바로 이 망가진 자율신경이었습니다. 어르신은 평생 생선을 손질하시느라 고개를 숙이고 사셨습니다. 쉴 때도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스마트폰을 보셨습니다. 그 습관이 목을 망가뜨리고 자율신경을 마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께 신신당부를 드렸습니다. 어르신, 이제부터 의자에 앉으실 때는 무조건 엉덩이부터 의자 깊숙이 집어넣으세요. 허리를 등받이에 딱 붙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골반이 섭니다. 골반이 서야 목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목이 바로 서야 뇌로 가는 고속도로가 뚫립니다. 자율신경이 되살아납니다. 어르신은 그날부터 의식적으로 엉덩이를 밀어넣고 앉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허리가 꼿꼿해서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곧 적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만성적인 두통까지 함께 사라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3가지 비결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식후 20분 눕기. 뇌에 피를 채우는 응급처치입니다. 둘째, 만세 수면법. 심장으로 피가 잘 돌아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엉덩이 밀어넣고 앉기. 자율신경을 살리는 근본 치료입니다. 이 3가지 모두 돈 한 푼 안 듭니다. 집에서 지금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곡순 어르신이 실제로 단 3일 만에 어떻게 활력을 되찾으셨는지 그 하루 일과표를 공개하겠습니다. 종이와 펜을 꺼내서 적으셔도 좋고 머릿속에 저장해 두셔도 좋습니다. 이 루틴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망가진 자율신경을 복구하고 뇌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정밀한 설계도입니다. 전곡순 어르신의 아침은 이제 침대에서 바로 벌떡 일어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누운 채로 양팔을 가슴 위로 올립니다. 기지개를 켜는 만세, 동작을 5번 반복합니다. 밤새 굳어있던 가슴 근육을 열어주는 준비 운동입니다. 이렇게 1분만 투자해도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십니다. 아침 식사는 평소보다 밥량을 한 숟가락 줄이셨습니다. 과식을 피하는 것이 뇌를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식사를 마치면 어르신은 이제 무거운 고무장갑을 바로 끼지 않습니다. 대신 거실 소파로 가십니다. 등 뒤에 쿠션을 2-3개 받칩니다. 상체를 20도 정도 비스듬히 세운 상태로 눕습니다. 전곡순 어르신은 위장이 조금 약하셔서 이 각도를 꼭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20분 동안 눈을 감고 편안하게 쉽니다. 뇌에 피가 차오르는 것을 만끽하십니다. 20분 후 어르신은 예전처럼 머리가 핑 도는 증상 없이 가뿐하게 설거지를 마치고 시장으로 향하셨습니다. 시장에서 일을 하실 때도 어르신은 1cm의 기적을 실천하셨습니다. 생선을 손질하다가 잠깐 의자에 앉을 때마다 엉덩이를 의자 등받이 끝까지 꽉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니 자연스럽게 허리가 펴졌습니다. 숙여졌던 목이 바로 섰습니다. 목이 바로 서니 자율신경이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오후만 되면 찾아오던 지독한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마찬가지로 20분간 눕기 휴식을 하셨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스마트폰을 멀리 치우셨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는 1시간이 뇌로 가는 혈류를 3시간 동안 막는 것과 같다는 제 설명을 들으셨거든요. 대신 만세수면 자세로 손을 가슴에 편안하게 얹고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이렇게 딱 사흘을 보내신 어르신은 제가 다시 뵈었을 때 얼굴빛이 마치 처녀 시절처럼 맑아져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식사 후 20분 동안 누워 계시라고 말씀드린 건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시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마치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20분 동안 뇌에 신선한 혈액과 산소를 채웠다면 이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뇌의 혈류가 회복되어
머리가 맑아진 바로 그 시간이야말로 뇌가 가장 똑똑하게 일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동네 한 바퀴 가볍게 산책을 하십시오. 평소 배우고 싶었던 외국어 공부를 하십시오. 바둑이나 퀴즈 같은 두뇌 활동을 시작하십시오. 뇌는 쓰면 쓸수록 젊어집니다. 20분의 휴식으로 뇌를 충전했다면 남은 시간에는 그 에너지를 아낌없이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뇌세포 사이의 연결이 더 단단해지고 치매가 발붙일 틈이 없어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4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살찌지 않을까요? 소화가 안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며 억지로 몸을 움직이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로 인식합니다.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식후 20분간 편안하게 누워 뇌와 위장에 피를 몰아주면 대사가 원활해집니다. 오히려 소화가 더 잘 되고 에너지 소비도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단, 배가 너무 부르게 드시지는 마십시오. 적당히 드시고 눕는 것이 비결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역류성 식도염이 너무 심한데 정말 누워도 될까요? 네. 완전히 평평하게 눕는 것이 아니라 상체를 약간만 올리시면 됩니다. 비스듬한 각도는 위산이 역류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아줍니다. 동시에 심장과 뇌의 높이 차이를 줄여주기 때문에 뇌혈류 확보에는 충분한 도움을 줍니다. 누웠을 때 가슴이 답답하다면 각도를 조금 더 높이십시오. 본인에게 가장 편안한 지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베개는 어떤 것을 써야 하나요? 베개는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아야 합니다. 누웠을 때 목의 C자 곡선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높은 베개는 목뼈를 일자로 만들어 자율신경을 압박합니다. 너무 낮은 베개는 뇌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목 뒤를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머리 부분은 살짝 들어가는 베개가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기운이 없어서 하루 종일 누워있는 게 편한데 그래도 될까요? 제 대답은 단호하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근육과 뇌는 쓰지 않으면 순식간에 녹슬어버립니다. 식후 20분의 휴식은 오로지 뇌혈류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인 쉼표일 뿐입니다. 그 쉼표 뒤에는 반드시 활동이라는 문장이 이어져야 합니다. 많이 걷고, 많이 웃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뇌 건강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루틴은 어마어마한 비법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생활하는 아주 상식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상식을 3일만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단 1%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1%의 주인공이 되어 맑은 정신으로 남은 인생을 즐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이 루틴을 시작하실 분들은 댓글에 시작 혹은 숫자 1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의지를 다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댓글창에서 서로의 실천 후기를 나누며 응원해주세요. 혼자 하면 어렵지만 함께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긴 강연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야기는 단순히 밥 먹고 좀 쉬자는 편안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부지런함 하나로 살아오신 우리 시대의 모든 전국순 어르신들께 드리는 의사로서의 가장 절박한 호소이자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가정을 일구느라, 한순간도 편히 눕지 못하고 달려오신 그 세월을 제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몸이, 특히 여러분의 소중한 뇌가 여러분께 쉴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식후 20분 전략적 휴식으로 뇌를 충전하십시오. 둘째, 만세 수면법과 바른 자세로 뇌의 고속도로를 닦으십시오. 셋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충전된 뇌를 가지고 활기차게 움직이고 끊임없이 배우십시오. 여러분, 제가 꿈꾸는 여러분의 모습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식후에 짧고 깊은 휴식을 취한 뒤 누구보다 맑은 정신으로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입니다. 복지관에서 새로운 공부를 하는 모습입니다. 친구들과 즐겁게 소통하는 활기찬 모습입니다.
20분의 휴식은 여러분이 24시간 40분을 더 멋지게 살기 위한 발판일 뿐입니다. 더 이상 부지런함 때문에 몸을 혹사하지도 마시고 반대로 휴식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활력을 잃지도 마십시오. 잘 쉬고 더 잘 움직이는 것. 이 두 가지의 절묘한 조화가 여러분을 무병장수의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부터 여러분의 하루는 달라질 것입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의 그 가벼운 기지개 한 번이, 식사 후 소파에 기대 앉는 그 20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맑은 정신으로 손주들의 재롱을 보시길 바랍니다. 친구들과 즐겁게 담소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선물 같은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진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닿아 실천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뇌를 위해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우리 가족을 위해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 하시려면 오늘 배운 3가지를 꼭 실천해 주십시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더 많은 분들께 이 건강 정보가 전달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통증 없이 맑은 정신으로 행복한 100세 시대를 누리시기를 주치의로서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국민 주치의 건강 박사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